반갑습니다. 쓰리 가마입니다. 오늘은 일본 바이크 투어 세관 통과 방법과 그리고 바이크 선적 그리고 또 일본 세관 통과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본 바이크 투어 필요한 준비 서류 과정은 또 안내를 해 드렸고, 오늘은 또 이렇게 투어 선정하는 방법부터 해서 세관 통과 이런 거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일본 투어는 남자 둘이서만 갔다 왔습니다. 선배랑 둘이서 다녀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어는 부부 동반으로 부부 이렇게 해서 네 명이서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내하고자 하는 금액은 1인 기준으로 일단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국일 당일 3시까지 부산항 국제터미널에 도착을 하셔야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요 항 끝부분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세관 들어간 출입구, 그쪽으로 바이크를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 옆에 주차를 일단은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사진 보이는 요 출입구에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시고 이제 부산항 안으로 이제 걸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항 요 부관 해리 사무실에 가셔서 결제를 일단 총 금액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71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날이 결혼 기념일이라서 제가 선식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기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서 또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디럭스 룸이라는 데서 일단은 저희는 방을 잡은 거죠. 예, 했고, 일반 바이크 선종료는 그냥 37만원입니다. 37만원에 다인실 운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1인 6만원을 추가하면 왕복으로, 그러니까 3만원 추가하면은 요 사진에 보이는 침대방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제 대신 여기는 이제 2명이 돼야 되죠. 2명이니까 갈 때 3만원, 올 때 3만원, 그분도 갈 때 3만원, 올 때 3만원, 이렇게 하면은 그 2층 침대방, 이렇게로 이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고 나면 직원분이 오십니다. 직원분이 오시면은 같이 따라서 이제 사무실들 이렇게 돌아서 이제 안내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거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제 사무실 한 군데 들려서 그 한국무역개발원에 보증료 10,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10,000원은 이제 환불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영수증 여기에 10,000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제부두 보안센터에 가셔서 임시 출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임시 출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임시 출입증은 지금 제가 수속을 해서 항을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바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제 임시로 이제 출입증을 받는 겁니다. 이걸 받아서 바이크를 세관 안으로 이제 요 톨게이트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이크를 이제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관 들어가서 이제 간단한 검사를 받습니다. 가방을 열어서 나 안에 뭐가 있냐, 이 대충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근데 검사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진 않아요. 간단하게 열어서 오픈하고 검사하고 다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든요.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다시 걸어서 바이크 타고 온 그를 걸어서 다시 세관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임시 출입증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항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6시까지 이제 부산항에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탑승 추적을 합니다. 3시에서만 한 3시 반, 4시 정도 되면은 그게 끝나거든요. 바이크는 항 안에 이제 넣고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한 2시간 정도 시간 남아요. 예. 그때 저희는 이제 남포동 가서 이제 족발을 사와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항우로 돌아왔는데, 일단 6시쯤 이제 다시 항우 와서 이제 탑승 수속을 합니다. 그리고 저 탑승 사기 전에 그 표 끊을 때 터미널 이용료 4,000원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실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시모노세키 가는, 저희는 지금 이 배는 성이올 겁니다. 아마 성이오를 타서 로비 가면 이렇게 안내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방키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디럭스룸, 아까 보여드린 2층 침대 방보다 반평 정도가 더 넓다고 생각하는데, 반평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2개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그 일반 데는 욕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욕조도 있고, 이게 세면 도구하고 변기하고 이렇게 세면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 내부는 자판기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편의 시설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엔하만 됩니다. 예, 엔하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는 대욕장입니다. 목욕탕인데, 아까 제 같은 경우 씻는 시설이 있지만은 없는, 그러니까 일반 다인실 같은 경우는 씻는 시설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여기서 샤워를 다 하시는데 4시, 5시 반인가부터 이게 오픈합니다. 그럼 일찍 가서 씻으셔야 돼요. 사람 많을 때는 들어가면 꽉 차요. 그러니까 일찍 가고, 저는 이제 일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는데, 아침에 해 뜰 때 바다를 보면서 목욕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렇게 시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여기는 10시 반까지인가 이게 자유롭게 이제 이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족발하고 미리 사와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술 한잔 했는데, 문제는 운전하시는 분은 바이크 선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한 7시 한 반쯤 되면은 탑승해라고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걸어서 이제 밑에로 내려가서 걸어서 이제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제 다시 세관 쪽이죠. 그쪽으로 나가서 이제 바이크 요를 타고 이제 선적을 합니다. 이렇게 선적해 놓고 이제 걸어서 다시 선내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 7시 45분 되면은 하선합니다. 그럼 7시 한 반 되면은 차량이나 바이크 갖고 오신 분들은 이제 바이크 쪽으로 이제 내려오라고 이제 안내 방송하거든요. 그러면 바이크 쪽 내려와서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일단 대기를 합니다. 이날은 제 사진이 1차 때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섞였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날은 이때 한 16대인가 아마 이렇게 두 번째 갔을 때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아니에요. 저희는 2명인데 나머지 다른 팀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직원분이 안내를 합니다. 하여튼 대충 알아들었어요. 예.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검사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검사소입니다. 검사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요거는 세관 통과료입니다. 세관 통과료 10,000N. 10,000N을 소멸성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아마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서류 정리하고 뭐 하는 이런 비용을 아마 10,000N, 우리나라 돈 한 1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보험료를 5,260엔, 그러니까 53,000원 정도 요 보험을, 이게 제가 최소 단위가 일주일인지 보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최소 단위로 끄는 게 5,260엔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일본으로 된 스티커 이거 보험 가입했습니다라는 증표입니다. 이걸 붙여서 이렇게 또 다녀야 됩니다. 일본 도로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모노세키항에 들어가서 그 아까 보험 가입을 하고 시모노세키항을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안 나가고 바로 거기서 검사소에서 바로 그 입국 수송한 데로 들어가집니다. 그럼 들어가서 바로 입국 수속을 하고 나와서 그래서 바이크를 타고 바로 이제 여행을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첫 투어 갔을 때는 2대만 갔기 때문에 수송하는 데 시간이 한 2, 30분 정도 소요가 됐고, 두 번째 투어 갔을 때는 16대가 그때 당시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아마 걸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일본 시모노세키 항을 나와서 이제 여행을 투어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1차 때 운행했던 거는 시모노세키 항에서 아소산을 왔어요. 아소산 그 자락을 돌면서 아소산 분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소산 쪽으로 향했고, 그 다음에 이튿날에는 아소산 쪽에서 백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나카스 쪽, 그 나카스 성이 있거든요. 그 좀 이부장에서 나카스 성으로 통해서 다시 시모노세키 항 근처로 왔습니다. 2일날 이렇게 복귀 일정이고, 3일날에는 시모노세키 항에서 츠노시마 섬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아키요시 동굴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모치코 항 갔다가 다시 시모노세키 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짧은 일정. 이 더 멀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일정을 마무리를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16시까지 여기 다시 또 돌아와야 됩니다. 항으로 돌아와서 주차를 해놓고 이제 시모노세키 항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시모노세키 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입국 수속을 하고 이제 터미널 이용료 그때 당시에 한 620엔 정도가 지불하고 이렇게 수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은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검사소 입구입니다. 검사소 입구에 주차를 하고 다시 그 도로를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6시 20분에 다시 와서 검사를 하고 또 돌아서 항으로 배 선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가면은 알아서 다 따라가고 하면 되니까 그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국에 도착하면은 직원분이 또 안내를 합니다. 요 입국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분이 안내해 주신 대로 또 이렇게 다 돌고 나면은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뭐 짜다실 가는 데 없습니다. 그 밖에서 이제 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전 들어갈 때는 그냥 간단한 가방만 오픈해서 검사했지만은 들어올 때는 요거를 다 가방을 빼야 돼요.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빼서 엑스레이기 넣어서 혹시나 다른 위험물이나 뭐 불법 뭐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 확인 위해서 엑스레이를 해가지고 우리 입국하는 식으로 모든 검사를 다 해요. 이렇게 나와서 일단 오토바이를 갖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까지 이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시 수출입 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구청을 전화해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길래 저는 더 이상 뭐 신청을 뭐 따로 전에 뭐 가서 뭐 신고하고 뭐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세관에서는 해라고 했는데 구청이 전화하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서 일단은 안 했어요. 요걸로 이제 입국 과정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경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경비를 계산해 보면은 N1은 그냥 1대1로 계산했습니다. 1대1로 계산했기 때문에 바이크 선종료 37만원입니다. 이거는 CC하고 상관없습니다. 없이 CC는 125cc 이상이든 어디까지는 상관없이 37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세관 통과료 만원, 터미널 이용료 4,000원, 그리고 일본 세관 통과료 만엔, 그러니까 10만원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본 보험료 53,000원, 그리고 일본 터미널 이용료 6,000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왕복 비용이 54만 3천 원이 발생합니다. 부산에서 제주도를 갈 때 할리 데이비슨을 싣고 가면은 1670cc 기준으로 왕복 선적비가 3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왕복 운임까지 10만 원 하면은 44만 원이 부산에서 제주도 왕복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을 가나 제주도를 가나 10만 3천 원 정도가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 타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준비 과정이 있지만은 일단은 경비에서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일본 물가나 제주도 물가나 큰 차이 안 나요. 거의 그놈이에요. 거기나 제주도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여행 갈 때도 한 끼당 보통 15,000원 계산하고 일본 갈 때도 한 끼당 15,000원 정도 계산해요. 그러면 비싼 건물도 있고 싼 건물도 있고 하면은 편파를 보면은 거의 한 15,000원 한 끼당 보통 15,000원 정도 먹는다고 일단은 보면 됩니다. 일단 뭐 출발부터 계산하면은 부산에서부터 출발한다 계산하면 4박 5일 일정이고 일본에서 여행한다 치면은 2박 3일 일정입니다. 2층 침대를 이용했을 경우에 6만원이 추가가 되고 기름값이 한 6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6만원에서 9만원 정도 드는 것 같고 고속도로 톨비가 한 7, 8만 이상 준 것 같아요. 시모노세키에서 베푸까지 오토바이로 내려가면은 경차 요금하고 같거든요. 100km를 운행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모노세키에서 베푸까지가 한 140km 정도 되는데 3,400엔이 나옵니다. 오토바이 타고 시모노세키에서 베푸까지 하면은 3,400엔 정도 고속도로 톨비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 하여튼 저희가 먹고 자고 해서 2명이 갔었을 때 그러니까 바이크 2대가 개개인이 갔었을 때 총 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지출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먹는 거 아낌없이 먹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간식 사 먹고 뭐 관광료 내고 기름값하고 도로비하고 하여튼 총 비용이 100만원에서 한 11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와이프 동승해서 일본 갔을 때도 좀 더 좋은 방으로 또 선실 업그레이드하고 와이프 배값 들어가야 되고 뭐하고 했을 때도 한 160만원? 한 그 언저리 나왔던 것 같아요. 160에서 한 180만원 안 나온 거 한 16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더 좋은 방을 묵었는데 또 그 정도 금액이라 보시면 되고 만약 여기서 이런 기준으로 하루를 더 있는다 치면은 2박 3일하고 3박 4일이라고 했을 때도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경비가 더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많이 나와봐야 20만원이죠. 숙박해봐야 보통 뭐 어디 자나 따라 틀리지만은 보통 그냥 잠만 잘 거니까 보통 두 사람 기준으로 한 보통 10만원 정도 보면 되니까 뭐 그보다 뭐 더 싼 데도 있고 뭐 더 좋은 데도 있겠지만은 하고 이제 밥 먹고 기름값하고 도로비 굳이 뭐 고속도로 타면 타고 안 타면 안 타는데 한 10만원 15만원 정도가 또 오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가도 한 200만원 안에서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배싹이 비싼 거지 일본에서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는 비용 솔직히 여행에 있어서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가 풀리면은 저도 바로 일본 바이크 투어 준비해서 또 일본 좋은 영상으로 또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래서 갈 수 없어서 안타까운 거고 일단 풀리는 대로 빨리 한번 날아가서 또 영상 한번 제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쓰리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